스님, 저는 일남 사녀 중에 둘째이고 42살 미혼입니다. 혼자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어머니 사랑이 그립고 외롭습니다. 서울에 혼자 있으면서도 고향을 왕래해 가면서 온갖 집안의 대소사에 신경 썼고 20살 때부터는 서울에서 학비, 생활비 모두 혼자 책임지며 투자 수리잡을 하면서 빚을 지면서까지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게다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기 위해 싸움을 중재하고 노력하며 해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보다 어머니께 함부로 하고 이기적인 큰딸 큰아들만 편애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이제 화가 납니다. 제가 성공했더라면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힘든 삶으로 이렇게 언행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셨을 텐데 자책하면서도 그 가치관 때문에 싸우게 되고 저는 화를 많이 냅니다. 무리하게 일하면서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도 어머니께는 그저 목감기라고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이제는 제 자신만 돌보며 살고 싶은데 이제 와서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도 사랑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은데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대화만 하려 해도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신세 한탄만 하시고 자식 원망하시는 어머니가 밉습니다. 또 지난 추석에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 막내 남동생이 다 큰 조카들 앞에서 제게 욕을 하고 사과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는 모습에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스님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별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별일 아닌데 자기가 별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제 간의 갈등은 집집마다 있는 일이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돈을 벌어가 부모를 봉양하고 공부 학비를 대고,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뭐 자기 친구 중에 누구는 부잣집 딸하고 비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자기는 지금 어떤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대단하다는 착각을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린애 같은 이렇게 유아에서 못 벗어난 사고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인데, 일종의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40이면 40에 맞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으로 엄마 밑에서 애들 쫄망쫄망 있을 때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어쩌라 하는 그런 사고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거든요. 이미 20살이 넘고 결혼을 하면 남이에요, 남. 옛날에 그렇게 한 집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 이제 남이기 때문에 그게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간섭을 하고 지는 잘했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다 화를 자초한 거다. 그리고 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다 큰 40이 넘었는데 또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엄마하고 그건 다 저거 엄마하고 저거 딸 얘기인데 저거야 뭐 뭘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뭐 어떡하든지 그걸 왜 자기가 나서가 간섭을 해요. 자기가 엄마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주제는 게 남의 인생에 간섭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 풀에 지가 지쳐가지고 이제 나만 생각하면 살겠다. 처음부터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뭐 때문에 누가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지가 좋아가지고 누구를 좋아해놓고 또 지 맘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 착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이가 많이 된 게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남의 인생에 엄마하고 큰언니 그 딸하고 엄마하고 저거끼리 뭐 돈을 뭐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건 주거 인생인데 왜 그 남의 인생에 자기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허툴게 산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보면 이래요. 주로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애들이 박시시 해요. 그럼 막 계속 따라와요. 그럼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자, 돈을 주면 그 아이가 돈을 받고 갈까요? 돈을 받고도 또 따라올 거예요. 또 따라와요. 그러면 이런다. 너 아까 받았잖아. 받았으면 가야지 왜 와? 이래.
그러니까 성질내고 그래. 에이, 쟤들은 주지 말았지. 버릇 나빠진다. 이래. 이럴 때 아이가 문제냐? 그걸 불쌍히 본 것도 자기 문제고, 그걸 보고 화내고 하는 것도 자기 문제예요. 지 성질대로 지가 보고 불쌍해가 막 주고, 그거 안 준다고 걔들이 뭐 돌멩이를 던집니까? 뭘 합니까? 지가 불쌍해가 줘놓고. 그리고 또 돈 예를 들면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거 갖고 애가 어떻게 만족을 해요? 당연히 더 달라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넌 받았으니까 넌 받지 마.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막 그다음에는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딴 사람 보고도 주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제가 옛날에 애들이 하도 달라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 제가 딱 요즘 말은 100원짜리 하나 줬어요. 또 손을 내밀어 또 줬어. 또 손을 내밀어 또 줬어. 그랬더니 언제까지 손을 안 내미냐 해봐요. 37번째 이제 손을 안 내밉니다. 37번 딱 되니까 다시는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37번 줘봐야 얼마예요? 3,7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37번 내면 애 문제예요. 처음부터 만원짜리 딱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해픈 자기 감정이 치우쳐가 뭐 애를 도왔다, 뭘 도왔다, 부모를 도왔다 이러다가 또 그게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간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늘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놓고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나 좋아한다면 딱 겁을 내요. 아, 이거 원수 되겠다. 저게 또 지금 좋아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원수 될 일이 없습니다. 좋아했다 그러면 원수 될 소지가 바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좋아하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딱 좋아한다면 딱 바로 경계를 합니다. 아, 이거는 좋아하는 게 싫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원수 될 소지가 있다. 누가 나를 존경한다 그러면 아, 이건 실망할 소지가 남았다. 이 모든 게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범스님 증문적설 좋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든다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떨어질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별 생각 안 돼 들어보니 너무 좋거든. 이야, 그래. 그 옆에서 들어봐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어때요? 기대가 너무 높아. 범스님하고 대화만 하면 얘기만 들으면 딱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높아져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 해결이 안 되거든.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니야. 에이, 별거 아니더만은 왜 그걸 갖고 사람이 그렇게 난리지? 이제 이렇게 변하면 이제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응? 요즘 뭐 여러분들 후보들 나온 사람은 누구는 토론을 잘할 거다, 누구는 토론을 못할 거다 이러죠. 한번 해봐요. 잘할 거란 사람이 객관적으로 훨씬 잘해요. 근데 그건 잘해야 본전이에요. 원래 잘할 거라고 바로 기대했기 때문에. 못할 거다 하는 사람 못해도 본전이에요. 이미 벌써 기대를 딱 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못하는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오, 생각보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어떤 사건 하나만 녹음 파일 나온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네, 별거 없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전부 주관적이지. 100만 원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50만 원 주면 실망해요.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했는데 10만 원만 용돈을 줘도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50만 원 받고 욕하고 10만 원 받고 기뻐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관을 자꾸 객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볼 때 뭐 아니 사람이 살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해야 되고 집에 돈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벌면 못 벌면 할 수 없고 벌면 갖다 줘야 되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는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은 그 부모 돈 빼먹는 것이 원리예요. 부모가 유산 있으면 싸우는 게 원리고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누가 가질 거냐를 경쟁해야 되니까 싸우게 되고 돈이 없으면 누군가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지금 아무런 내가 봤을 때 특별한 일이 아닌데 특별한 일인 것처럼 지금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언니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동생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자기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동생한테 욕을 얻어먹지. 가만히 있는 동생이 뭐 때문에 욕하겠어요. 뭐라고 간섭을 했든지 뭐라고 하니까 욕을 얻어먹지. 정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정말 네, 제가 어머니께는 제가 뭐 금전적인 걸 막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이라도 모아드리려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10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이 돈을 되려 모아드리려고 계속 모아드리면 그걸 또 정말 얼토당토않게 이제 언니하고 남동생한테 허투루게 돈을 쓰신다던가 칭찬하시고. 근데 왜 허투루 쓴다 그래요? 자기 아들 딸한테 주는 거를 왜 허투루 쓴다 그러냐 이거야. 그거 얼마 건방진 얘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그래요? 내가 돈을 줬으면 그건 엄마 돈이고 엄마 돈은 누구한테 주든지 어디 쓰든지 그건 엄마 자유인데 왜 자기가 간섭하냐는 거야. 그러면 스님, 제가 그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마흔이 된 남동생이 어머니 모시면서 살면서 정말 생활비도 주지를 않고 그냥 어머니가 같이 저는 남동생 나이 많은 남동생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면 모시지 어머니가 그걸 모시고 있는 남동생이 엄마 돈을 다 빼먹든 엄마한테 뭐 엄마가 돈을 다 주든지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야. 그건 나의 쓸데없이 그래 남의 인생에 간섭하니까 요거도 먹지. 아니요, 그 욕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둘이서 살고 있으면서 세탁기가 고장나서 근데 빨래방을 가야 되는데 빨래방 가는 그 돈 자체가 10,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엄마한테 타는 모습을 보고 그 정도 돈을 너가 내라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왜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둘이 사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요거도 뭐해 싸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 왜 간섭을 하냐는 거야. 다 큰 마흔 된 아들이 10,000원도 엄마한테 타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 아들이 저 엄마한테 얼마를 타든지 10원을 타든지 10,000원을 타든지 그걸 왜 자기가 간섭할 일이야.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죽으라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도 먹고 원수는 원수대로 되고 그런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뭐.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해도 돼. 자기가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가 웃기는 여자구나. 청중들이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얘기해봐요. 아니요. 스님 말씀 듣고 싶어요. 아니, 자기 얘기를 더 해봐. 나는 다 했어. 자기 웃기는 여성이다. 남의 인생에 아무데나 간섭한다. 저엄마가 저거 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저엄마하고 저거 딸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그건 그들의 얘기인데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타든 엄마가 아들한테 돈을 주든 그게 왜 자기가 간섭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남이지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누가 가족이? 자기가 결혼을 안 하니까 가족이. 자기가 결혼해봐라. 자기가 결혼 안 한 게 이게 죄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늘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20살 넘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이 너무 저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봐요. 사회적으로 20살 넘으면 성인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해요. 가족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밑에서 보호자로 있을 때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 따지면 대한민국에 가족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가족이지. 촌수 대속 떼어봐야 다 가족이지. 5천만 명이 다 가족이지. 가족이라는 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을 때 부부와 미성년자 사이가 가족이에요. 그럼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다 남인가요? 남이지.
옛날에 가족이었던 남이지. 옛날에 가족이었던. 그냥 남이 아니라 옛날에 한 가족으로 지냈던 남이다 이 말. 옛날에 우리 회사 멤버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 딴 회사로 갔는데 저 사람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다. 아, 우리하고 옛날에 같은 멤버였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돈 주는 건 자기 사정이고 그 돈을 엄마를 위해서 줘도 엄마 음식 사드세요 하고 주는 건 자기 입장이고 엄마는 그걸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아들한테 주거나 손자한테 주는 게 엄마는 더 좋은 거예요. 모든 집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할머니한테 돈 드리면서 엄마 이거 먹고 해라, 뭐 불 제대로 떼라, 뭐 해라 하면 할머니 그거 딱 넣어놨다가 못 사는 아들 주거나 행패 피우는 아들 주거나 손자 주거나 그러니까 막 왜 돈을 그래 썼냐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 집이 집집마다 다 있는 일이에요. 자기 같은 일이. 모든 집에 있는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줬으면 그걸 뭐 갖다 버리든지 어디 쓰든지 그건 엄마의 자유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안 주면 되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집이나 가면 어때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갖는 게 좋아.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나무 가족한테 그 붙어가지고 나도 그 가족이 끼어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얘기해봐요. 억울하거든 얘기하세요. 여기는 증문즉설은 막 나도 막 찌르고 니도 막 찌르고 막 해도 되는데가 증문즉설이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해봐요. 아니, 저는 많이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이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상황을 문제가 있으면 잘 듣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건데 이렇게 제가 상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되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스님 말씀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동영상도 정말 잠정적으로 정말 많이 찾아서 보고 해도 정말 오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이 말씀 되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그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동생한테 욕 먹어도 싸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바라면 동생하고 원수가 되고 내가 쓸데없는 간섭을 했구나 이러면 저 동생하고 진짜 누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쓸데없는 간섭했네 이러면 이걸로 오늘로 딱 끝나는 거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과해 이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동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진짜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그 10,000원 달라고 한 게 정말 화가 났던 건데 제가 잘못 근데 그래 자기가 보기에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게 화났지. 근데 동생은 그보다 누나가 남의 집에 와서 간섭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생이 엄마한테 돈 10,000원 달라는 거 보고 화내는 건 정당하고 동생이 누나한테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냥 와서 방문해서 밥이나 먹고 가든지 얘기나 하고 가면 되지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는 건 더 화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한 거는 사랑이고 남이 한 거는 불륜이다. 요즘은 내로남불 얘기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더 자기가 동생을 보고 화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동생이 생각하니까 더 욕설을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 부족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질애가 생긴 거예요. 어리석었어. 그 착각. 그 모질애는 게 뭐가 모질했냐.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어린애라는 건 착하다는 있지만 어린애는 어리석다 그러잖아. 착할지 몰라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 왜 남의 집에 가서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엄마가 정말 키우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말로 다 큰 아들을 정말 아니 지가 좋아가 다 큰 아들 키우는데 자기가 왜 관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엄마 지가 좋아가지고 다 큰 아들을 키우는데 60대 아들을 용돈을 주든지 뭐라고? 나가진 않아. 나가라고 해도 나가진 않아요. 나가도 해도 나가지 않아도 그건 주거 관계 모자 간의 관계지 자기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안 끊어지면 관점이 안 잡히면 자기는 뭐 형제 간의 원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우면 남 집에 가서 간섭하지 말고 자기 남자 구해가 사세요. 괜히 그 남은 남자 동생 남자 붙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들이 사니까 그들이 살도록 두고 자기 인생이나 잘 살아라고. 그 집착을 딱 끊으면 아까 그 흉터 집착보다 이건 더한 집착이에요. 집착 딱 끊으면 형제 간에 우애 있어지고 뭐 좋고 이 집착을 못 끊으면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까 뭐 몸매에 대한 집착은 뭐 아까 놓는 재미라도 있더니 이걸 뭐 놓지도 못해 아직도. 그게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내가 좀 어렵겠다. 그 이유는 어린애기 때문에. 이게 7살짜리 어린애 사고를 하니까 이걸 내가 깨우칠 수 있겠나. 몸뚱이면 크지. 어린애 같은 생각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별일 아닌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몸은 40이 됐는데 정신은 7살짜리가 하나 와가 물으니까 나도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딱 얘기하잖아요. 별일 아닌데 이거 어린애 같아가 이걸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역시 얘기해보니까 어린애 같은 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누구든 엄마는 엄마대로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을 살든 건 엄마의 선택이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못 도우면 안 도우면 돼요. 그건 자기 결정,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면 돼. 이렇게 간섭하다가 지 성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나만 보고 살아. 자기 보고 살지. 자기 보고 살지. 누가 살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또 안 돼. 어린애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못 살아. 그거 가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간섭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좀 얘기를 심하게 했나? 이게 강당에서 해야 되는데 강당에서 해야만 눈물이 팍 나도록 내가 찔러버리는데 온라인이니까 이게 소문날까 싶어. 나도 얘기하는데 조심하는데. 자기 진짜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돼요. 나빠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집집마다 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다 있는 얘기.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생각 딱 바꾸세요. 지금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좀 커야 되니까 좀 크거든 저 떨어지거든 오세요. 그때 또 얘기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연을 들으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저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20살 이상의 성인에게 가족의 의미, 가족의 재정의를 듣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20살 이후는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남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 정도로만 생각하라.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강연의 질문자님처럼 저 역시도 형제 자매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만하게 제 입장만 생각하며
화내고 원망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조카들에게 가르치고 잔소리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의 좋은 말씀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나로 건너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